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미지 편집 5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픽슬러라는 새로운 기능을 배워보실 거예요. 포토샵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이미지를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포토샵인데요. 자, 이 포토샵에 가장 잘 쓰는 기능들만 따로 모아서 픽슬러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 픽슬러는요, 인터넷 포토샵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만큼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픽슬러 들어가셔가지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게끔 메뉴의 위치나 또는 사용법, 용어들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미지를 편집할 때 고려하시는 상황이 이미지 크기를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다가 이미지를 적용하나에 따라서 그래서 이미지 크기 변경과 선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픽슬러에서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선택이세요. 선택 이후에 어떤 메뉴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을 집중적으로 배워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필터 효과 넣어보도록 할게요. 필터를 어떤 느낌을 적용했냐에 따라서 따뜻한 사진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선생님들께서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연 화면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실행하셨나요? 그럼 우리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픽슬러라는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검색창에 픽슬러라고 입력해 주세요. 꼭 네이버 페이지가 아니셔도 되니까요. 픽슬러라고 검색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픽슬러 입력하신 분들은 엔터 눌러서 온라인 사진 에디터 픽슬러.com이라는 검색 결과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포토샵이라고도 불리우는 픽슬러에서는요, 꼭 포토샵이 없어도 필요한 기능들, 사진을 자르고 색감을 보정하고 이미지를 합성하고 이 외에 다양한 사진 편집 기능들을 다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사진 에디터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첫 번째 픽슬러 사이트 이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픽슬러 사이트를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색 밝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픽슬러는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픽슬러 2라는 전문가용 모드와 픽슬러 X라는 빠르고 쉽게 간단한 기능들만 들어있는 이지 모드의 픽슬러 X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용 픽슬러 2 모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슬러 2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픽슬러 2 모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먼저 저처럼 어두운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오른편 또는 하단에 광고가 반드시 뜨게 됩니다. 무료로 픽슬러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다 보니까 광고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데요. 광고는 무시해 주시고 절대 구매하기 또는 설치하기, 확인, 이동 이런 단어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활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픽슬러를 사용하셔서 뭔가 하얀 종이에다가 내가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고 싶다면 신규 생성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기존에 몇몇 가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가져다가 편집을 해 보실 거거든요. 이때에는 이미지 열기입니다.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하는 메뉴이시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미지 열기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이때 처음 바탕화면이 먼저 나오실 건데요. 자, 바탕화면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편집할 사진이 들어있는 이미지 편집 폴더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2번 따닥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저처럼 더블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편집하고자 하는 이미지 하나를 클릭하셔서 선택 그리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인터넷 사진뿐만 아니고 내 스마트폰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진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처럼 선택한 이미지가 작업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미지 선택 잘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픽슬러 사이트를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메뉴의 명칭과 그리고 역할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메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픽슬러에서 메뉴는요, 총 9가지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선택, 조정, 필터, 보기, 도움까지 메뉴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메뉴들마다 기능들이 역시나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일 클릭해 보시겠어요? 파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거나 또는 내가 열심히 수정, 편집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 있는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클릭하겠습니다. 편집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복사 또는 오리기, 붙여넣기 자주자주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고요. 이미지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일이 클릭하지 않고 하나만 클릭한 채로 옆으로 드래그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메뉴에서는 사진 또는 이미지의 사이즈 자체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사진은 보통 3000 곱하기 4000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로 사진을 찍히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 사진을 활용하셔서 페이스북에 프로필을 만드신다거나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썸네일을 만드실 수도 있겠죠? 다양한 활용법이 있는데요. 3000 곱하기 4000 사진은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해도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원하는 규격이 있으세요. 원하는 사이즈, 그것을 꼭 맞춰주셔야 하는데 이때 이미지 메뉴에 들어있는 사이즈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좌우 반전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또는 회전이 거꾸로 되어 있다거나 이러실 때도 이 이미지 메뉴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레이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포토샵을 하신 분들은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레이어는 쉽게 말해서 내가 보고 있는 종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종이를 겹치듯이, 레이어를 겹치듯이 우리가 사진을 활용하시면 쉽게 하나의 이미지에 글자도 넣으실 수 있고 또 다른 이미지를 겹쳐 보실 수도 있어요. 합성을 하실 때도 좋고요. 이 레이어라는 개념은 활용해 보시면서 익히셔야 합니다. 지금은 레이어를 종이 대신에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선택은요. 우리가 이따가 이 새 사진을 저는 가지고 왔는데요. 하늘이나 또는 새 이렇게 원하는 개체만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조정이라는 메뉴에서는 색감을 조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보시면은 밝기나 온도, 채도, 색상 밸런스와 같은 조정 메뉴들이 있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은
다양한 효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필터 가볼게요. 자, 필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실 때 예쁜 필터를 넣으면 인물 사진이 더 잘 나온다 라고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집하는 이 사진 위에다가 필터 효과를 적용하시게 되면 색감이 조정되면서 훨씬 멋진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때 필터 메뉴를 사용하고요. 자, 보기와 도움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선생님들께서 들어가 보시면 보기는 종이를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화면에 맞춰서 보고 이 보는 방법을 조절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메뉴 버튼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집 모양 아이콘과 그리고 마우스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곳을 도구 옵션 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셔서 사진을 편집 또는 보정해 보실 건데요. 이때 내가 선택한 도구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상단의 도구 옵션 메뉴이십니다. 이 도구 옵션 메뉴는요. 혼자서는 자기 기능을 잘 못하고요. 반드시 우리가 사용할 도구를 왼편에서 고르셨을 때 그때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게끔 보여주는 옵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도구라고 말씀드린 해당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처럼 마우스를 잠시 올려두시면 어떤 기능인지 자세하게 그림과 함께 설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단축키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포토샵에서는 보통 툴이라고 부르는데요. 툴은 우리나라 말로 도구입니다. 툴이든 도구든 쉬운 언어로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전부 수정 또는 편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한 도구의 나열로 보이지만요. 실제로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새로운 사진에 멋진 이미지를 붙여 넣고 합성하셔서 완전히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고요. 인물 사진이라 한다면 평범한 사람을 멋진 모델처럼 수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에 이 다양한 도구들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정말 멋진 결과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이 도구, 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앞으로 계속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사진이 들어온 이 영역을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그림 그리는 종이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그림 대신에 사진을 가지고 편집한다. 캔버스의 위에다가 편집한다.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인 이 편집 프로그램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포토스케이프에서도 메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업이 보이는 캔버스 창이 있으셨죠? 네, 무엇이 이 픽슬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하냐면요. 바로 가장 오른편에 있는 이 레이어 메뉴와 히스토리 메뉴, 그리고 탐색 메뉴입니다. 탐색 메뉴는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사진의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현재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크기가 60% 정도이다 라는 것들을 다 탐색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메뉴는 활용을 해보시면 어떤 건지 금방 아시는데 쉽게 말해서 종이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종이를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면 합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레이어도 우리 만져보실 거고요. 히스토리는 역사라는 글자,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메뉴들을 적용하잖아요. 그게 전부 기록이 됩니다. 마치 역사가 기록되듯이. 그래서 혹시 실수하셨을 때요. 이 히스토리에서 이전으로 되돌리기를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효과 주셨던 그 시점 이전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그래서 편집 수정도 무척이나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픽슬러는 사실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기능들만 따로 모아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저와 하나씩 기능들도 익혀보시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메뉴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직접 사진을 다루어 보시면서 기능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실 내용은 사진의 사이즈를 조절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온 사진의 사이즈를 확인하시려면요. 탐색 창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와이드, 즉 가로가 1920 픽셀이고요. H, 세로 높이가 1280 픽셀입니다. 보통 이 정도 픽셀 크기는 편집하실 때는 상관없지만 업로드 하실 때는 크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사진 내 사이즈 자체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 한번 들어갈게요. 상단에 이미지 메뉴이세요. 상단의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저처럼 이미지 사이즈 변경 메뉴가 다시 나타나는데요. 자, 비율 유지에 체크가 되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가로 또는 세로 둘 중 하나만 바꾸셔도요. 나머지 항목은 알아서 그 비율에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를 찾습니다. 저는 가로 비율을 1920에서 12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저처럼 1200 숫자를 입력하신 분들은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눌러주세요. 적용 버튼을 클릭하셔서 누르셨을 때 사진이 약간 방금 전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작업 공간에서 보는 크기는 의미가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 비율을 더하기, 점점 크게를 눌러서 확대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크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크기를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탐색창에서 크기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탐색창에서 1200 그리고 세로는 800 숫자가 잘 적혀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오픈마켓을 하시거나 또는 스마트 스토어 같이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1000 곱하기 1000 사진도 쓰시거든요. 그때는 반대로 비율 유지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 1000 곱하기 1000 이렇게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의 사이즈를 바꿔보셨고 두 번째로는 선택을 배워보실 거예요. 사실 픽슬러에서 선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편집할 이미지를 남겨두거나 또는 색상을 보정하거나 하실 때요. 무조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선택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선택 도구들을 여러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본 선택이세요. 왼쪽 도구 모음 툴 중에서 사각형, 점점점 찍힌 사각형을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자, 이 사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상단에 도구 옵션 창이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도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도구에 어울리는 상세 설정이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구 선택되셨으니까 활용 방법을 무조건 익혀볼게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먼저 가지고 오신 이미지 위에서 저처럼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미지 영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물결이 흐르는 듯한 이 점선이 생기실 거예요. 이때 이 점선 안쪽이 선택이 되고요. 바깥쪽은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자, 선택을 해놓고 무엇을 누르실 거냐면 딜리트 키를 눌러볼게요.
딜리트 키를 눌러보십시오. 자, 이거 보이세요? 선택한 영역이 삭제되어 버리는 거. 맞습니다. 픽슬러에서 내가 뭔가를 삭제하거나 보정하거나 바꾸고 싶어요. 무조건 선택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시기 위해서 삭제를 한번 해보셨고요. 이때 선택하셨던 이 이미지, 삭제하셨던 이미지를 다시 되돌리시려면 자,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전 되돌리기 또는 히스토리에서 삭제하기 이전 단계 있으시죠? 선택 윤곽 도구 이 단계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선택은 되어 있지만 어떠세요? 이미지는 삭제하기 이전으로 되돌려지시는 거예요. 자, 잘못 혹시 선택을 하셨다면 바깥 공간을 클릭해버리세요. 저처럼 바깥 공간을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선택이 해제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 위에서 하나의 영역을 일부분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ift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시는 순간에 모드가 바뀌는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선택 추가라는 모드입니다. 혹시 선택하신 영역이 실수로 절반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내가 추가로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저처럼 드래그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세요? 추가 영역이 같이 합쳐져서 선택이 되십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밑으로 제가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자, 영역이 추가되면서 나머지 드래그한 영역도 선택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내가 추가 안 할 부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때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늘이 많이 들어간 부분을 제가 따로 이렇게 드래그 하고 있거든요. 자, 보이세요? 제가 드래그한 영역은 선택이 취소되는 거. 이렇게 선택을 취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과 시프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상단 모드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공간 클릭해서 이제 사각형 선택은 취소하고요. 원형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쪽에 타원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메뉴 옵션에 도구 옵션에 타원 모양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원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선택 영역이 원형이 되시는 거예요. 뭐 딜리트를 하시거나 복사를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내가 만약 동그라미 스티커를 만드시려고 이미지를 자르고 싶으세요. 그럼 타원형이시면 안 되죠. 그럼 바깥 공간을 클릭하셔서 취소하시고 자, Shift 키를 꾹 누르세요. Shift 키를 꾹 누르신 채로 그대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어떠세요? 정원형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동그랗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만약에 저는 지금 새 부리가 조금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원형의 위치를 새 부리 끝이 나오도록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선택 영역 안쪽에 올리시고 자, 이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새의 얼굴이 잘리지 않고 나오도록 저는 드래그 했습니다. 오히려 몸통은 잘리더라도 얼굴은 나올 수 있도록 드래그를 했어요. 자, 이 상태로 만약 바깥 공간을 지우고 싶잖아요. 지금 상태로 딜리트 하시게 되면 중요한 새의 얼굴이 지워지고 불필요한 하늘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 반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얼굴 부분이 또는 내가 포인트 스티커 만들고 싶은 영역을 원형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상단 선택 메뉴를 클릭하세요. 선택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때 컨트롤 I 이건 포토샵에서도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선택 중에 반전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선택한 영역에 반전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선택이 지금은 어디로 되셨냐면요. 이 바깥 공간이 모두 선택되고요. 이 새의 얼굴 있는 데는 선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바깥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확히 보시면 물결 표시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반전 선택이 되셨어요. 자, 그리고 만약 이 반전 선택한 영역을 지우고 싶으시다면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먼저 오른쪽 레이어에서 이 레이어가 현재 잠금 상태예요. 즉, 잠금 상태라면 마음대로 배경을 삭제하거나 그러기가 힘드시거든요. 자, 그때는 저처럼 레이어 앞에 이 점점점 버튼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때 레이어를 잠금 해제하실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잠금 상태에서 잠금 해제를 한번 클릭하시고 저처럼 잠금 해제 클릭하시면 이제는 자유롭게 다루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한번 누를게요. 삭제, 딜리트 눌러주시면 어떠세요? 내가 선택했던, 반전 선택했던 영역은 다 사라지시고 방금 선택하지 않은 영역만 현재 남아있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글자를 쓰시고 스티커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선택하신 것을 내가 취소하고 싶은데 자, 클릭하셨을 때 취소가 잘 안 되신다면 이렇게 클릭하셨을 때 취소가 잘 안 되신다면요. 제가 메뉴도 알려드릴게요. 위쪽에 선택 메뉴에서 자, 보시면은 선택 해제가 따로 있으세요. 선택 해제. 자, 선택 해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취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스티커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삭제 이전으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에서 삭제하신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세요. 삭제하신 기록이. 이때 삭제 이전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해제 하겠습니다. 상단 선택 메뉴에서 선택 해제를 하시거나 또는 선택된 부분 바깥 영역을 클릭하시거나 픽슬러에서 제공하는 선택은요. 원형과 사각형 선택 이외에도 올가미로 선택, 마술봉으로 선택, 즉 두 가지 메뉴가 더 있으시거든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올가미로 선택 클릭해 보십시오. 올가미로 선택. 올가미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자유형입니다. 원형 또는 사각형이 아니고 물체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셔야 될 때 올가미 선택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때도 역시나 상단에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 도구 옵션을 통해서 물건이 어떤 형태냐 따라서 각각 어울리는 가장 최적화된 올가미 타입이 있고요. 우리들은 기본형을 자유형으로 두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드래그 하셔야 되거든요. 같이 써볼게요. 혹시 아래쪽에 광고가 나오신 분들은 X자 닫고 클릭하셔서 닫으시고 스탑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보면 첫 번째 거 눌러주시고 X자 눌러서 광고는 닫겠습니다. 그리고 올가미 선택 가볼게요. 먼저 물체를 선택하실 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와 그다음 버리고 싶은, 삭제하고 싶은 영역을 정확하게 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요. 그 상태로 쭉 드래그 하겠습니다. 쭉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 혹시나 도중에 저처럼 마우스를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선택이 되시거든요. 이때 우리 배우셨는데요. 선택 해제. 자, 상단 선택 메뉴에 선택 해제 하시거나 컨트롤 D 눌러주셔도 돼요. 선택 해제가 컨트롤 D가 우리 키보드에서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D로 해주셔도 돼요. 자, 경계선 위에서 우리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자유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시더라도 그것까지도 선택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하실 때 아까 커피찬처럼 정확하게 형태는 다르지만 뭐 완전히 원형은 아니지만 구분이 되실 수 있는 형태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각형이 있으세요. 다각형은 드래그가 어려우신 분들은 클릭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각형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저처럼 클릭 해보세요. 클릭. 이 각이 달라지는 부분마다 클릭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래그로 혹시 잘못하셨을지라도 클릭만 하지 않으면 되돌리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하시는 영역을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선택 마무리는 처음 시작점을 마무리 점으로 지어주시면 돼요. 이곳을 클릭하셔도 저처럼 이렇게 새만 표시가 되고요. 이때 이 새만 표시된 상태에서 보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 영역을 꼭 삭제할 때만 쓰시는 건 아니고요. 보정하실 때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필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필터 클릭하시고 효과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효과 라이브러리를 들어가겠습니다. 효과 라이브러리를 들어가시면 일단은 미리 보기 옵션으로 우리가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요. 내가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은지 먼저 선택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저는 레트로 느낌을 줘볼게요. 그럼 이때 레트로 느낌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레트로 느낌을 선택하시면 곧바로 적용이 되시거든요. 이때 재밌는 사실은 다른 배경은 선택이 되지 않아요.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이 새 모양만큼은 어떠세요? 색감이 달라지시면서 보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정을 할 때에도, 색감을 바꿀 때에도, 삭제할 때에도, 또는 복사할 때에도 모두 선택이 기준이 되는 영역만 해당되게 됩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색감이 있으면 적용하시지만 없으시면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석 모드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타입의 자석 한번 클릭하시고요. 자석은 색깔을 기준으로 비슷한 색끼리 구분돼서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자, 선택 나오셨으면 위쪽 선택 메뉴 클릭하시고 선택 해제 눌러주세요. 선택 해제 클릭으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석 메뉴로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색감이 완전히 구분되는 예시이면 좋습니다. 저는 하늘색과 하얀색으로 완전히 구분되죠? 그래서 이 경계 위에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한 번만 했고요. 손가락 바로 뗐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부드럽게 드래그만 해주셔도 색깔을 기준으로 알아서 다른 색은 잘 잡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정확하게 새의 외곽 부분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에는 역시나 처음 시작한 지점에서 만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에도 혹시 벗어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추가로 Shift를 누르신 상태로 다시 위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Shift를 누르신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벗어났던 영역도 포함되어서 선택이 되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올가미 도구 사용해 보셨어요? 올가미 도구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다 배우셨습니다. 바깥 공간 클릭해서 선택 취소하고요. 혹시 올가미 도구가 계속 따라다니실 수 있거든요.
이때에는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D로 선택을 완전히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순서 툴 사용해 보겠습니다. 순서 툴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순서는 이미지와 캔버스의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레이어를 이동할 때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종이는 뒤에 캔버스가 있고요. 그 캔버스 위에 내가 선택한 사진이 이미지가 올려져 있는 형태이세요. 순서를 클릭하시자마자 사진의 가장 끝부분에 조절점들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조절점이 있다는 말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클릭하신 채로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 사진은 작아집니다. 근데 뭐가 변하지 않냐면요. 자, 이거 보이세요? 사이즈가 변하지 않아요. 이유는 캔버스의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두 개의 사진을 이 캔버스 위에 동시에 올리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조정과 필터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생님들 반드시 나의 레이어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유는 만약 선택 메뉴 사용하실 때, 선택 툴 사용하실 때, 자, 바깥 공간을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레이어에서 선택이 취소됩니다. 현재 초록색이 안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어떤 메뉴를 쓰려고 들어가시잖아요. 자, 이거 보이세요? 어떤 메뉴도 쓰실 수가 없어요. 밝기도 못 바꾸시고 색도 못 바꾸십니다. 이유는 픽슬러에서 어떤 이미지를 다룰지 모르는 상태예요. 왜?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때에는 레이어 자체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주인은 사진의 일부분을 고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진 전체를 고치고 싶구나 라고 픽슬러가 이해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정 한번 메뉴 누르겠습니다. 조정 메뉴 클릭하시고요. 밝기, 온도, 채도, 생동감, 그리고 하이라이트, 노출 등등의 메뉴를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멋진 야경을 찍었는데 조금 더 깊은 밤의 느낌을 내고 싶다. 또는 바깥에 뛰어노는 아이를 찍었는데 오늘 하늘이 너무 어두워서 아이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를 밝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자, 조정 메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정해서 선생님들께서 밝기 및 대비를 클릭해 주세요. 밝기 및 대비. 자, 이때 참 좋은 점은요. 곧바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밝기를 높여주시면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그리 어둡거나 그늘져 있지 않은데 특히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어둡게 찍히면 우리 선생님들이 잘 찍으셨어도 사진이 예쁘지 않거든요. 그때는 밝기를 오른쪽으로 좀 올려주시고요. 자, 대비는 반대로 어두운 부분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그럼 이것도 만약 너무 밝게 찍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좀 주시면 좋겠죠. 자, 적용하시기 이전 원본을 보고 싶다면 비교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비교와 적용 이전, 적용 이렇게 비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적용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 메뉴 들어가 볼게요. 조정 메뉴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온도 느껴보도록 할게요. 온도 클릭하겠습니다. 색의 온도를 의미하시거든요. 그래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느낌을 섞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이 너무 푸른기가 돌아서 따뜻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럼 온도를 높여주세요. 그럼 노란색 약간 붉은기가 끼면서 원래 사진보다 따뜻한 느낌을 주고요. 아니면 사진 찍으신 게 너무 노란 광 밑에서 찍으셔서 사람의 피부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는 파란색을 좀 섞어주시는 거예요. 온도를 왼편으로 당겨주세요. 그럼 파란색이 섞이면서 원래 피부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느낌을 넣으셨다면 역시 적용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픽슬러 메뉴와 그리고 선택 또 필터 조정 활용 방법을 익혀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람, 인물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보정하시는 방법을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 사람의 얼굴이나 또는 전체 사진 이미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